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성균관대학교 안유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투자가 사이에서는 또 최근에 중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요. 네. 경제라든가 증시 상황부터 좀 잠시 설명해 주시죠. 일단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네. 3.2%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의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고무 경례를 받았죠, 사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미국하고 중국 간에 뭐 영사관 막 서로 상호적으로 지금 없애라 막 이러면서 지금 분쟁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지금 또 다운이 됐고요. 이게 미국 간에 뭐 이런 경제란 충돌이 없이도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네. 중간에 좀 조정받고 가던 상황이었어요. 한 3,300에서 사실 7월에만 중국 주시장이 한 16% 넘게 올랐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 모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주라고 하잖아요. 네네. 제일 좋은 술. 근데 시가총액이 코카콜라 넘었어요. 예, 엄청나죠. 코카콜라 네네네. 넘었고 중국에 또 홍수재해도 났고 또 지금 미국하고 분쟁 충돌이 더 세지고 있고 그리고 워낙 많이 올라서 조정받고 있고 그래서 근데 경제 발표 데이터는 좋고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더 잘 나오지 않나. 그래서 그런 기대치가 있는 방면에 이거는 호재, 악재가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분들은 지금 이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제부터 내려갈 것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중국 증감이 한국 금융위 하나만 있잖아요. 네네. 중국은 섹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증권감독관리회 CSRC 네네네. 그다음에 은행 보험 감독 관리 우리가 CBIRC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국장급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상관없이 원래 시장이 좀 높이가 같다 너무 버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조정을 해란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확실히 좀 높게 왔다. 근데 2017년에 비하면 높지는 않아요. 네. 예, 근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받는 건 정상이고요. 근데 시진핑 정부의 앞으로 끌고 가자는 국정하고 관련됐을 때는 주식시장이 지금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중국은 융자를 네네. 주식담보 융자를 주로 해요. 네. 한국 은행들은 잘 안 해주는데 네네. 중국은 자산담보도 뭐 부동산 담보도 많이 해 주로 주식담보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네네.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어려워져요. 네네. 워낙 경제가 어려운데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더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어려워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홍수재하고 뭐 힘들잖아요. 코로나. 네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계속 잘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아주 중요한 때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네. 하반기 조금 더 길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괜찮은 시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 네네. 이게 중국 경제 펀더멘탈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왜냐면 유동성이 워낙 많이 지금 풀렸고 외국인 자금도 들어가고 중국 자금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는 지금 중국이 제일 어려운 게 지금 홍수가 이미 터졌고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제일 걱정한 게 식량 위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에서 식량 수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네네네네. 수입 국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홍수재해가 터졌으면 식량 생산이 안 돼요. 네네. 그쪽 지역이거든요, 지금. 네네네. 근데 중국에서 지금 발표한 걸 보면 역대 이래 최고의 식량 생산을 달성했다고 해요. 발표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왜 홍수재가 역대 이래 제일 심하거든요. 거의 뭐 3,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기 노출이 됐고 그리고 중국 GDP 50% 넘는 지역이 지금 잠겼고 네네. 근데 이게 발표한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중국 경제 실상이 어떠냐는 좀 더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주식시장은 항상 실상하고 펀더멘털하고 다르게 가요.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국의 그 자본시장 관련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안유아 교수님만큼 제가 이렇게 많이 연구했습니다. 네네네. 네, 주로 그쪽에 그래서, 있었죠. 예.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책임론 두고 5월 초부터 이렇게 다시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결국 영사관 폐지 문제까지 그렇죠. 오고 있어요. 네.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그 휴스턴 그 영사관은 중국에서 미국에서 만든 제일 최초. 네네. 그때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면서 그다음 등소평이 또 미국 방문하면서 관계가 그때 만들어졌습니까? 예, 급격하게 아. 좋아지면서 처음 만든 게 그 영사관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 지금 없애라고 지금 다 철수했고요. 네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왜 거기를 먼저 없애게 했냐를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원래 냉전 시기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구소련이라는 굉장히 공동의 미국이 사실 중국을 이용한 거죠. 네네. 구소련의 적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중국을 끌어당기면서 구소련을 이렇게 좀 진영 싸움에서 중국을 이용한 건데 그러면서 중국하고 관계가 급속하게 좋아진 게 그때 70년대 말부터였는데요. 그래서 그게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지금 없애라고 한 거는 국민들이나 세계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저기 그 청도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지금 3일 내에 철수해라 지금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무한에 있는 영사관이 이렇게 문 닫았었잖아요. 미국 영사관이. 근데 이번에 그걸 다시 안 연대요. 무한도 지금 뭐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그다음에 미국도 다른 영사관도 지금 계속 뭐 철수해라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볼튼 회고록에서 실제는 트럼프가 무슨 생각하는지 중국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는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읽혔어요. 그래서 그 수가 읽히는 바람에 지금 대선에 당선돼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 너무 곤혹스럽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는 뭐 시진핑하고 엄청 뭐 강하게 나가는 것처럼 했지만 뒤에서는 시진핑하고 쿵닥쿵닥 한 거예요. 내 대선을 도와달라. 그리고 뭐 콩 사주면 내 대선에 유리하니까 뭐 해달라. 그리고 중국의 티벳이라든가 신강이라든가 이런 인권 문제를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왜 그걸 간섭해야 되냐. 우리도 인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간섭해야 되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사실은 시진핑하고 굉장히 쿵당쿵당 했던 게 볼턴 회고로 다 나왔고 사실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을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상징적 국가로 봤는데 사실 트럼프란 사람은 그게 없다라는 게 볼턴 회고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실은 이제 보니까 쿵당쿵당 했냐니까 재선이 불리하고 지금 지지율도 엄청 많이 떨어졌고 오늘 보니까 바이든하고 9%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지금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되면 재선하려면 무조건 중국을 엄청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어떠한 상관없이 일단 재선이 될 때까지는 이 이미지를 확실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대선 앞두고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었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근데 볼턴 회고록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휴스턴 영사관을 없앨게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강하게 시장에 펀치를 날리는 걸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 영사관이란 거는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시 할 수도 있고 상관없거든요. 이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워낙 그게 있잖아 원인이 스파이 활동이다. 그래서 지금 여자 한 분을 스파이로 지금 해가지고 뭐 조사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스파이 문제를 들추려면 지금 들출 필요는 없었다. 옛날부터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결국 중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해요. 중국의 인권 정보는 아까 그 청도에 있는 그런 영사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어느 나라든 굳이 스파이로 우리가 시비를 걸고 넘어질 거면 모든 영사관이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교수님 말씀 보니까 그 영사관 문제를 지금 내냐 굳이 지금 터질 그걸 이유로 낼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나라도 있고 국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말을 안 해도 존재했던 거고 근데 그걸 지금 뭐 이후로 뭐 갑자기 뭐 스파이 활동 너무 심하게 한다고 백악관에서 발표하면서 해라는 거는 정치적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선 될 때까지 더 심하게 할 거예요. 트럼프 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국을 엄청나게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중국은 또 왜 맞받아치냐면 어차피 중국이란 건 지투 국가고 또 시진핑 지도부가 올라와서 했던 게 중국 굵기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중국 제조 2025라든가 일대오라든가 위안화 국제화라든가 AIB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프라이드를 줬는데 막 중국을 때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계속 됐다고 합시다. 다음 기회도 트럼프다 이러면 트럼프는 이제는 다시는 재선 이슈가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본심은 중국하고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기업인이잖아요. 비즈니스 마인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하고는 사실상 완전히 끊을 생각이 없다고 저는 읽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미국의 전체 왜냐면 거기 투표를 하는 나라잖아요. 전체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들이 정서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다. 이러면 또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는 재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재선하고 항상 이용했는데 이제는 재선을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재선이 되면 더 강할 수도 있고
어차피는 재산이니까 더 자기 본심이 나올 수도 있죠. 나는 네네. 실제는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기업 가치를 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비즈니스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잘할 수도 있고. 근데 바이든이 되면은 민주당파는 사실 친중이 더 많아요. 왜냐면 중국 로비를 먹은 사람이 민주당의 대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대부분 친중이에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JT, 중싱이라든가 이런 기업 벌금만큼 끝났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 로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무슨 뜻이냐면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친중이 많았겠고 바이든도 사실 다 아시다시피 친중 쪽인데 바이든은 만약에 됐다면 또 재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중국을 또 때렸다 풀었다 할 수도 있죠. 예. 바이든이 될 때는 지금 상태에서 정서는 원래는 친중인데, 친중인데 나중에 또 뭐 경제 패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또 재선 이슈 그렇죠. 그렇기 재선 때문에 이슈 또 기득권 예. 또 국민 정서 예. 여러 그럼 가지 미국과 예. 중국과의 마찰은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계속될 네. 수가 있다. 있죠. 네네. 원래 근데 그 사람 본신은 마음은 안 그런 네네네. 거죠. 마음은 중국하고 갈라질 생각 하나도 없죠. 네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술을 잊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네. 지금 여론조사로 네. 이렇게 돼서 중국과 마찰이 지속된다 이렇게 네. 보면 트럼프와 좀 변화 사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저는 방법론상에서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아, 네네. 네. 왜냐면 트럼프는 직설적이에요. 음. 확실한 거죠. 네네. 협상은 확실한 거죠. 내 이걸 줄 테니까 넌 그거 줘. 확실하게 표현하고 아니야? 때리겠다. 명확하죠, 모든 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그대로 확실하죠. 근데 바이든은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역대 미국 대통령의 계획을 가장 낮췄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보통 좀 선비 생각인데 어떤 클래스에 올라가면 자기 원하는 걸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좀 낮게 보잖아요. 네네. 네. 근데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 정통 엘리트잖아요. 아. 그러면 원하는 거 표현할 때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